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활용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아래 한글 2020 기본 기능 및 실무 활용 강좌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문서 편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바로 글자의 모양, 글자 모양, 그리고 문단의 배치, 문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의 기본 기능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울러 단축키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봅시다. 여러분의 한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글 문서를 가볍게 입력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여러분 제가 가운데로 배치를 했는데 바로 여기가 서식도구 상자예요. 그래서 자,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대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가 제목이니까 자, 이렇게 따닥 누르면은 이렇게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가볍게 여기서 여러분 원하는 글씨체 나는 도둠이 좋아. 그럼 도둠체 이렇게 쳐도 되고 여러분이 골라도 됩니다. 됐어요? 참고로 모든 글꼴 누르면은 한글에서 지원하는 모든 글꼴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도둠체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글자 크기 나오죠. 글자 크기는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고르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글씨를 굵게 하고 싶어? 진하게. 나는 약간 삐딱하게 기울인 꼴. 나는 밑줄짝 밑줄. 되게 간단하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밑줄, 기울인 꼴, 뭐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원상복구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 서식도구 상자에 나와 있는 이 메뉴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하게 얘를 활용하려면 자, 요런 팁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글씨를 확대를 해서 보여줬더니 자, 범위 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더니만 저쪽에서 하는 말이 아유 글씨 크기 너무 큰데? 이래요. 그럼 여러분 또 가서 마우스로 또 클릭 이렇게 하나씩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러기엔 너무 번거롭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글씨 크기를 더 빠르게 느리고 줄이는 방법은 바로 단축키.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P자 옆에 보면은 대괄호 여는 거 그 옆에 닫는 거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P자 바로 옆에 대괄호 여는 거를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한 번 누를 때마다 글자 크기 1포인트씩 줄어드는 거 확인됩니까? 그런가? 띵띵띵띵띵. 어때요? 그러네? 반대로 닫는 대괄호 컨트롤 키 누르고 딴딴따다단 딴따다단 어때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단축키 알아두시고
참고로 여러분 진하게 굵게는 볼드 컨트롤하고 B 누르면 굵게 컨트롤 키하고 이탈릭이 기울인 꼴이죠. 기울인 꼴은 컨트롤 I 밑줄은요 언더라인 컨트롤 U 이렇게 단축키가 주어집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내용 외에도 글자의 편집은 무궁무진하더라 이겁니다. 보여드리죠. 서식 메뉴의 글자 모양 여러분 글자 모양 있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자 모양의 메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분은요. 범위 지정하고 단축키 Alt L 또는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써있죠? Alt L이라고 이게 단축키예요. 많이 사용됩니다. 자, Alt L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아까 나와 있던 뭐 굵게 기울인 꼴 밑줄 말고도 뭐 별의별 기능 다 있죠. 외곽선, 그림자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들어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이 글씨를 확대했는데요. 이 제목을 좀 더 이 글씨를 보면은 폭과 높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의 높이를 또는 너비를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특히 너비를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장평 보이세요, 여러분? 예, 이 장평이 바로 뭐냐면 글자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평의 크기를 여러분이 100이 아니라 자 써볼게요. 제가 150 써보겠습니다. 어때요? 옆으로 좀 퍼져 보이는 느낌 듭니까? 예, 높이와 너비가 1대 1일 때 장평을 150으로 주면은 높이는 1인데 너비는 1.5배. 됐어요? 예, 설정 이렇게. 이런 효과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장평의 크기를 조절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잘 되죠? 예, 한번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선택하고 Alt L 자, Alt L 들어갑니다. 다시 장평의 크기 100으로 바꿔요. 그리고 엔터 꽝 엔터를 쳐도 됩니까? 예, 돼요.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장평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죠? 자, 여기 안자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놔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 꽝 쳐볼까요? 꽝 이렇게 한 줄이 생기죠. 자, 그럼 여러분 키보드에 키를 이렇게 올려놓고 한 줄 삽입된 곳에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글로 책이 책북 책이 당신의 미래 퓨처 미래를 밝힌다.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책이 당신의 미래를 밝힌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어떤 슬로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선택해 볼까요? 띵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lt L 눌러볼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구문에서 한글만 글씨를 확대하고 싶은 거예요. 글씨 크기를. 그럼 영문은요? 영문은 그냥 현재 요 상태로 그대로 두고요. 이럴 경우 여러분은 아마도 요 책 범위 잡아서 글씨 크기 다르게 하고 여기 한글 범위 잡아서 또
글씨 크기 키우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글만 글자를 크게 할 거죠? 그럴 때 바로 언어와 상대 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어를 나는 한글만 다른 단어에 비해 한글인 이 언어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할 거야. 제가 150 보여드리죠. 150 너무 큰가? 130 할게요. 약 1.3배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죠. 설정. 어때요? 예, 그렇군요. 보이죠? 한글만 글자가 더 커진 거 확인되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어떤 일본어 이런 글씨 중에서 한글만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상대 크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이 글자 모양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은요. 말 그대로 문단은 문단 단위로 문서의 배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엔터키 치기 전까지 요것이 한 문단이죠. 자, 하나의 문단 커서 범위 안 잡아도 돼요. 한 문단. 자, 문단에 커서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 문서 제목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서식 도구 상자에 이것이 가운데 정렬이에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요. 띵. 어때요? 정말 가운데로 가네? 맞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책이 당신의 미래를 밝힌다. 가운데로 보내볼까요? 띵. 잘 간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할 것도 없네. 예,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얘네들 그 줄간격 있죠. 자, 본문 여기서 시작이죠.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클릭. 그 다음 어디까지냐? 바랍니다.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클릭. 범위 다 지정되죠? 예, 얘네들 줄과 줄 사이의 간격 150% 이 뜻입니다. 줄간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줄간격을 150인데 200으로 바꿔볼까요? 200 엔터 꽝. 어때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줄간격이에요. 별거 없네. 네, 160. 160으로 고치죠. 엔터 꽝.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럼요.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의 배치라던가 모양 이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때 바로 문단 모양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나는 이 문서의 내용을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하나의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특정한 단어가 안으로 조금 들여쓰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서 문단이 시작된다는 거 빠르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은 본교는 요거 한번 보여드리죠. 커서를 그냥 이렇게 이 줄에다 클릭만 해요. 그리고 단축키 Alt T예요. T. Alt T 이것이 문단 모양입니다. 요거 눌러도 돼요. 써있죠? Alt T라고? 예, 하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단축키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Alt T 누르면 기본 탭, 우리 요것만 이 시간에 공부합니다. 자, 기본 탭에서 여러분 첫 줄 보이세요? 바로 이거예요. 문단의 첫 번째 줄을 안으로 살짝 들여쓰기 할 건가요? 요겁니다. 나 들여쓰기 할 거예요? 체크. 됐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설정. 어떻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정말 안으로 들여쓰기 됐네? 예, 여기가 문단 시작, 여기가 끝. 됐나요? 바로 요거예요.
된 거예요. Alt T 다시 한번 누르고 나 들여쓰기 안 할 거예요. 보통 누르고 엔터 꽝 1H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부터 Shift 키 눌러서 마지막 클릭 범위 잡고 Alt T 눌러보죠. 그리고 나는 첫 줄 들여쓰기 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설정 그러면 보세요. 하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어때요? 시각적으로 딱 보니까 문단 시작이 어디다라는 거 아주 빠르게 느낄 수 있겠죠?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클릭 그 다음 Alt T 눌렀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문단 위아래 이게 있거든요. 자, 문단 위는 뭐냐면 문단과 바로 위, 바로 이전. 네. 그래서 기존의 현재 문단과 그 이전의 문단 사이의 간격. 그 다음 문단 아래는 네, 맞아요. 현재 문단과 다음 문단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단 아래 간격을 조금 띄워볼게요. 한 5를 띄워볼게요. 설정. 어떻습니까? 요 사이의 간격 떨어진 거 확인됩니까? 네, 이게 바로 문단 뒤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걸 이렇게 엔터를 쳐서 간격을 넓히지 마시고 이 문단 뒤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절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여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자, Shift 키 눌러서 Alt T.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여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백이라는 거는 자, 일단 보통으로 바꿀게요, 제가. 보통으로 바꾸면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글자가 맞춰질 거예요. 그죠? 여기 0이에요, 눈금자.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기존에 우리가 F7 눌러서 눈금자의 요 왼쪽 오른쪽 여백과는 별도로 이 안에서 여백을 좀 더 띄워주고 싶어요. 그럴 때 Alt T 왼쪽 여백을 제가 한 5 정도를 띄워볼게요. 그럼 보세요. 설정 어때요? 떨어진 거 보여요? 예, 조금 들어왔네요. 예, 이렇게. 이건 이제 눈금자 안에서 여러분이 임의로 여백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확인돼요? 네, 이렇게. 오여서 또 잘 인식 못할 수 있겠다. 제가 더 많이 떨어뜨려 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한 15? 설정? 이 정도면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때요? 우와, 네, 그러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는데, 가운데 정렬도 아닌데? 글씨가 가운데 와 있어요. 여백을 많이 줬을 확률이 커요. 됐죠? Alt T. 자, 여백 뭘로 바꾼다? 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꽝, 1H.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정렬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잖아요. 이런 분 계십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정렬, 책이 당신의 미래를 밝힌다.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 정렬을 해보시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당연히 가죠. 근데 보시면 바로 여기 오른쪽 끄트머리에 딱 밀착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 정렬인데 오른쪽 끄트머리에 딱 달라붙지 않게 약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여백을 주면은 오른쪽 정렬을 해도 여기에 딱 달라붙지 않아요. 정말요? 예. 자, Alt T 보시면은, 자, 여기 오른쪽 여백 보이죠? 0. 아, 네. 그럼 여기서 띵띵띵 한 5 정도만 줄게요. 아주 자연스럽게. 설정. 잘 보세요. 여기. 어때요? 아, 얘 조금 들어왔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정렬에서 너무 바짝 붙으니까 약간만 떨어뜨릴 때, 좀 자연스러운 효과 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여백을 또 정렬과 함께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 바로 복사 기능, 그리고 작성된 문서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일일이 우리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단박에 찾아주는 찾기. 그리고 문서 내에 특정 단어를 찾아서 다른 단어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바꾸기 작업, 이런 내용 위주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글 열어주신 다음 저하고 함께 작업해 볼까요? 자, 저도 열었어요. 일단 눈금자 저하고 똑같이 15cm 아마 기본값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은 문서의 줄 그리고 단락, 바로 문단이죠. 예, 문단의 개념을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하고 함께 입력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 간단하니까 한번 쳐보죠. 뭐 이렇게 도서 챙김이 주간 운영 안내, 이게 제목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 한 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보기에서 조판부호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하면 어때요? 바로 이게 엔터키 역할 있죠? 엔터 꽝 치면 어때요? 하나의 문단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리고 저는 엔터를 치고 한 번 더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내용을 썼어요. 한 칸 뛸 때마다 이거 스페이스 기호 표시되죠? 예. 여러분과 제가 입력을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여기서 한 칸을 띄었구나. 이것을 느끼시라고. 네.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글씨 왜 이렇게 큰 거죠? 네. 일단 저는 제가 화면을 글씨를 워낙 크게 했네요. 지금 17로 했어요. 자, 여러분 일단 기본값 17 아니죠? 자, 제가 일단 1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요 정도 크기일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감사합니다까지 쓰고 제가 엔터를 또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의 문단이 또 끝난 거죠. 그죠? 자, 계속 쓰겠습니다. 본교는 한 칸 띄고 긴 겨울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도서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통하여 가족 간의 오타 났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 및 가정에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틀렸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읽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가족 간의 도서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번
도서 챙김이 주간을 운영하고 자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쓴 거 뭐예요? 하나의 문단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썼으면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저의 얘기 맞습니까? 네, 엔터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기간 중 계획을 세워 부모님이나 친지와 함께 아래 제시된 도서 관련 활동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여러분 졸리우신 분 안 계시죠? 저하고 같이 치면은 졸리울 게 뭐 있을까요? 손이 움직이는데? 그죠? 가족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할게요. 팔이 아파서.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문서 입력 작업이에요. 네. 자, 일단 쭉 보면 어때요? 띄어쓰기 저랑 같이 했고 글자 크기 10이었다면 저하고 똑같이 아마도 내용이 똑같은 거의 정렬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하고 F10 눌러서 사용자 문자표에서 당구장 표시 하나 넣기. 특수 문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게요. 여기다 도서관이나 서점 나들이를 할 경우 위치, 교통편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다 썼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사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잘라내기, 바로 오려두기죠. 오려두기는 이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한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복사할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즉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보여드리죠. 이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찍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맞아요, 여러분? 네, 이게 영역 지정이에요. 이러다가 또 너무 또 마우스를 세게 잡으셔서 그 안에서 막 내용이 막 이동되는 불상사도 많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기본 영역을 쉽게 지정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한 줄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의 그 맨 왼쪽 시작줄 앞에 마우스를 이렇게 바깥쪽에 놓으면 화살표가 생겨요. 생기죠. 이때 가볍게 클릭하면 한 줄만 선택이 돼요. 정말요? 예, 이렇게 띵 이렇게. 그러네. 한 줄 복사할 때는 이렇게만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문단을 복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복사하려면 별 방법 없어요. 이렇게 지정해야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가 문단 시작 맞지요? 더블 클릭합니다. 땅땅. 어때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문서 전체를 복사하려면요? 그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땐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물론 다 잡으셔도 돼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다 이렇게 놔요. 화살표
3번 클릭합니다. 따다닥 이렇게. 짠. 어때요? 10페이지여도 되는 겁니까?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모두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아, 그거 좋다. 그럼요. 이게 여러분 작지만 어마무시한 시간의 차이를 가져와요.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방법도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부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클릭을 해요. 띵. 하고 바랍니다. 여기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문서의 양이 뭐 한 줄일 때는 여러분이 뭘 어떻게 지정을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서의 양이 많을 때 복사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업무 시간의 단축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는 문서 전체를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키하고 A, 단축키예요. 컨트롤 A 이렇게 눌러도 돼요.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 화살표 나왔다 3번 3박자 따닥딱 이렇게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사는 당연히 아시죠? 어떻게 해요? 네, 한 줄만 복사를 해볼까 해요. 띵.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컨트롤 키하고 C 또는 편집에서 복사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누르는 분 거의 없어요. 컨트롤 C 복사. 화면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총총총 간 다음에 저 여기서 엔터 칩니다. 땅땅땅. 자, 여기다 붙여넣기 할 거야. 단축키 뭡니까? 컨트롤 V. 가볍게. 어때요? 아, 복사가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왔네? 이게 복사예요. 복사 어려운가요? 아니요,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사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복사는 이제 아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웹페이지에서도 여러분 복사 많이 해갖고 오죠. 우리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정말 괜찮은 내용, 내가 지금 보고서를 쓰는데 이 부분에 넣으면 딱 좋아. 그 내용을 복사해 오려고 합니다. 그쵸? 자, 웹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해 올 때 텍스트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그대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우선 냅두고 파일에서 세문서 단축키 Alt N 누르셔도 됩니다. 자, 세문서를 눌러요. 비인하면 나옵니까? 네, 나오죠. 자, 저하고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 내용 그대로를 실패 없이 복사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번, 도구 메뉴 보이죠? 맨 위에 도구 누르세요. 도구 메뉴를 누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이 도구가 보이실 겁니다. 환경 설정 보이십니까? 네, 눌러줘요. 환경 설정은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 세팅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뉴입니다. 자, 환경 설정에 편집, 파일, 메뉴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코드 형식 탭 이걸 누르세요. 코드 형식을 누르시고 밑에 쭉 보면 클립보드로부터 붙이기 이 말 보이십니까? 클립보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여러분이 복사한 내용을 잠시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클립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되죠. 그거는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이 바로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로부터 붙이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HTML 문서 붙이기 형식 지정 보이십니까? 체크해요. 체크하고 원본 형식 유지 눌러줘요. 요거 됐습니까? 그리고 설정 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자, 저는 구글에서 해볼게요. 자, 구글 검색 또는 URL 입력 나오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브로콜리 스프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스프. 네, 좋아요. 브로콜리 스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레시피 나오잖아요. 레시피가 나오는데 브로콜리 스프 만들기 첫 번째 거 누르죠. 뭐 눌렀습니다. 스프 만들기 나와요. 그죠? 자, 그럼 나오면은 저는 바로 여기 조리 순서 보이십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해 올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아, 네네네네. 이렇게 범위를 똑같이 범위를 잡아요. 네, 예쁘게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쭉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범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컨트롤 C 똑같이요. 네, 복사 컨트롤 C 화면의 변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클립보드로 복사가 된 거예요. 자, 믿고 한글로 가세요. 빈문서 2. 자, 갖다 놓고 컨트롤 V 랄랄랄랄랄랄라 나왔습니다. 그림 안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림이 없잖아요.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질문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림이 안 떴다고. 그림이 안 뜨는 게 아니라 한글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여기 보는 거는 다 보기 메뉴입니다. 보기 보여요? 보기 눌러요. 띵. 보기 메뉴에 보면은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체크를 해요. 일단 보여줘. 너를 보여줘. 어때요? 아, 그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예. 텍스트하고 다 같이 오는군요. 이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조판부 체크를 내놨죠. 조판부 빼요. 예, 이렇게 뜨는 거예요. 됐죠? 아, 나 이건 필요 없는데 이건 없애버리세요. 딜리트.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내용 어때요? 글자 크기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웹문서로 복사하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 자, 방금 전에 우리 입력한 도서 챙김이 보이죠, 여러분? 도서 챙김이 오세요. 왜요? 찾기, 바꾸기 배워야죠. 찾기는요, 문서의 길이가 짧을 때는 사실 내가 찾으면 돼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근데 문서 내용이 20페이지, 30페이지는 어때요? 말이 달라지죠? 그땐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도움을 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나 도서라는 말을 찾을 거야. 그럼 여러분 찾기는 편집 메뉴 누르면 여기 망원경 보이세요? 찾기? 네. 찾기 메뉴 단축키 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 많이 씁니다. 컨트롤 키하고 F예요. 그리고 바꾸기는 컨트롤 키하고 F2키. F1, F2 보이죠? 예. 바로 그게 바꾸기예요. 자, 컨트롤 F 누르면 찾을 내용 도서 써보죠. 도서.
그리고 문서 전체에서 도서를 찾아라. 참고로 여기 방향 아래 위는 뭐냐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로 아랫방향을 찾을 거냐, 현재 커서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윗방향으로 찾을 거냐, 이 얘기거든요. 우린 이런 거 머리 아파요. 그냥 문서 전체에서 네가 알아서 도서를 찾아라. 됐습니까? 모두 찾기 누르면 얘가 7번 찾았답니다. 어때요? 아, 예, 색깔이 다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확인. 닫기. 보여주죠. 이렇게. 어디쯤에 있다는 걸 색깔로 딱 보여주죠? 예. 이게 찾기예요. 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찾은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제가 지금 도서라는 말로 이 문서를 작업했는데 도서라는 말이 조금 입에 딱딱 달라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곧바로 도서라는 말을 빼버리고, 예. 북클럽, 예. 북클럽 챙김이 주간 운영 안내.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럼 도서라는 말을 찾아서 북클럽. 이걸로 바꿔야 되죠. 자, 바꾸는 건 뭐라고요? 컨트롤 F2. 자, 도서라는 말 이게 찾을 내용이에요. 바꿀 내용이 뭐라고요? 도서를 찾아서 뭘로 바꿔라? 북클럽.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북클럽. 그리고 뭐 눌러요? 바꾸기는 하나하나 바꾼다는 거고 모두 바꾸기는 네가 알아서 문서 전체에서 다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바꾸기가 편하니까 모두 바꾸기 눌렀어요. 7번 바꿨답니다. 그죠? 확인? 자, 닫기 누르고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북클럽. 좋아, 북클럽. 다 북클럽으로 바뀐 거 보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도서관이나 서점나들이 이 도서관도 북클럽관으로 바꿨어요. 왜? 도서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않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도서라는 그 글자만 북클럽으로 바꾸는 거지 도서관도 북클럽관으로 바꾸는 건 원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일일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컨트롤 F2. 다시 바꾸세요. 자, 찾을 내용 북클럽. 바꿀 내용 도서. 한 번만 더 해보죠. 모두 바꾸기. 확인.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닫기. 이제 원상태로 다 도서로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잘 들으세요. 컨트롤 F2. 자, 다시 한번 도서를 찾아서 이제 북클럽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래서 선택사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에서 온전한 낱말만, 그러니까 도서라는 이 온전한 낱말, 이것에 대해서만 북클럽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낱말이 아니죠. 뒤에 도서실, 도서관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낱말이 아니다라고 얘가 판단한다는 거죠. 정말요? 예. 이렇게 도서 이렇게 딱 단독적인 요 단어만 북클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체크를 하면. 볼까요? 모두 바꾸기 5번이잖아요. 정말인가? 예, 내려가 보죠. 자, 보시면 도서관.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네.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기 작업을 해서 뭔가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 중에 뭔가 특정한 단어들이 계속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 일괄적으로 바꿔줄 때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되 이 중에서 특정한 어떤 다른 단어와 연관된 그런 개념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선택사항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초보자를 위한 아래 한글 2020 기본 기능 및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아래 한글 2020 기본 기능 및 실무 활용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통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아래 한글 2020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